2월 23일 일요일 부산 경남 경마 사전 예상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부산 경마를 일요일 거는 계속 그 예상 방송을 했었는데 이제 올해 들어서면서 좀 게을러져서 그런지 부산 거를 계속 안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게을르면 안 되는데 어쨌든 앞으로는 좀 할 수 있으면 최대한 부산 경마까지도 좀 사전 예상 방송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사전 예상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부산 경마, 부산 경마에 늘 그렇죠. 늘 어렵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어떻게 보면 서울보다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그래도 역시 부산 경마는 어렵습니다. 뚜렷한 축마도 없고요. 늘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지만 부산 경남 경마에 인기마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전개 예측 이걸 상당히 좀 잘해야 되는 게 부산 경남 경마입니다. 자, 그럼 부경 1경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앞말 1200m 전체 12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미들 마필은 없는 편성입니다. 근데 배당판이 딱 열리면 이제 인기 순위는 정해지겠죠. 근데 그 인기 순위에 너무 연연할 필요는 없는 그런 편성으로 보여집니다. 자, 12마필이 지금 출전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어느 마필 하나 우승 후보마가 아닌 마필이 없는 그런 편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보여준 모습이 있는 마필들한테 좀 더 눈길들이 갈 수밖에는 없겠죠. 자, 일단 제가 이번 경주에 좀 관심을 갖고 있는 마필은 2번마 퀸라이언, 5번마 퀸즈 드래곤, 7번마 파이널 어택, 10번마 글로벌 히로인, 11번마 블랙트리, 12번마 최강따봉, 이렇게 한 6마필 정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1번 게이트에 있는 용비 썬더도 콩코드 포인트에 잠하고 어쨌든 뒷심은 있어 보이는 마필이기 때문에 한 번쯤 좀 생각을 해봤는데 조교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주행 자세는 좀 안정적이긴 한데 체고가 좀 낮고 주폭이 조금 짧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승부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경주고요. 일단 이번 경주 이제 경주가 딱 시작이 되면 2번마 퀸라이언이라든가 10번마 글로벌 히로인, 12번마 최강따봉 이런 마필들이 좀 앞선 전개를 좀 할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5번마 퀸즈 드래곤과 11번마 블랙트리 이런 마필들이 선입권에서 앞선의 마필을 좀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데뷔전에 나서는 이 7번마 파이널 어택이 과연 어떤 전개를 탈 것이냐에 따라서 승부가 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경주로 보여지는데, 자, 일단 이 중에서 좀 인기 1, 2를 다툴 마필이 10번마 글로벌 히로인입니다.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이죠. 그런데 좀 외곽에 있다라는 게 저는 조금 아쉽습니다. 조교 모습은 그런대로 양호한데 직전 경주의 모습을 보시면 1번 게이트에서 다실바 기수가 초반 스타트를 딱 끊고 밀고 나오면서 앞선을 갔는데 계속해서 옆에 말들이 좀 압박을 가했던 그런 경주입니다. 직선주로 딱 들어서면서 걸음이 급격하게 무뎌졌습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경주 거리가 지금 1200으로 줄었기 때문에 그 문제는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수도 있겠지만 외곽에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안게이트에 발빠른 마필이 있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이 최외곽에 있는 12번마 최강따봉도 어쨌든 순발력은 있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히로인이 어떻게 보면 자리 잡기가 좀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글로벌 히로인을 조금은 어렵게 보는 경주고요. 제가 이번 경주 재밌게 보는 마필이 2번마 퀸라이런입니다. 이 퀸라이런이 12월 22일 날 데뷔전을 나왔는데 주행 중지가 됐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스타트는 상당히 양호하게 끊었는데 고개를 탁 들고 바깥으로 사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아예 중지가 돼버렸죠. 시작하고 얼마 안 가서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인기 5위의 마필이었기 때문에 이 마필에도 어느 정도 막콘이 실렸을 텐데 종이 조각이 돼버린 거죠.
그러면서 주행심사 2회를 지정을 받았는데 1월 18일 주행심사는 뭐 그런대로 양호하게는 받았지만 조금은 불안 요소가 좀 있었는데 1월 25일 주행심사의 모습을 보면 이제 밀고 나오면서 선행 가서 직선주로에서도 이호식 기수가 그냥 붙잡고만 간 경주입니다. 뭐 물론 주행심사긴 하지만 자 이런 거로 봤을 때 저는 이 퀸라이런이 이번 경주의 게이트의 이점으로 좀 선행을 갈 수도 있는 그런 마필로 보고 있고요. 5번마 퀸즈 드래곤은 데뷔전에서 인기 1위 마필이었습니다. 근데 줄전을 펼쳤죠. 이호식 기수가 이 경주에서 자리를 잡기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스타트가 딱 되고 앞으로 나올 수 있으면 딱 나왔어야 되는데 나오지도 않고 그렇다고 안으로 들어가지도 않으면서 애매한 자리 이제 앞선에 3열 4열 자리를 차지하다 보니까 초반에 힘을 너무 많이 썼습니다. 그러면서 직선에서는 좀 걸음이 안 나왔는데 조교 모습을 보면 오늘 그 3경중가 출전하는 소드마스터라는 마필이 있거든요. 인기마입니다. 그 마필과 대등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게 5군마기 때문에 퀸즈 드래곤이 저는 기본적으로 이 마필은 더 뛸 수 있는 마필이다. 그러니까 직전 데뷔전이 조금은 전개가 꼬였다. 체외각에서. 근데 이제 5번 게이트로 들어왔기 때문에 자기 모습은 볼 수 있고 선의권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마지막 한 마를 노릴 수 있는 마필로 보고 있고요. 11번마 블랙트리는 뭐 마필도 마필이지만 일단 서승훈 기수를 좀 믿어보는 거고요. 이 직전 경주에 김동영 기수가 이제 기승을 했었는데 스타트를 탁 할 때 김동영 기수가 약간 기립하면서 스타트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면서 스타트에 좀 손해를 봤던 마필입니다. 근데 정상적인 만약에 스타트만 된다면 저는 이 마필은 근성도 좀 있어 보이는 마필이고 어쨌든 이 썬더모카신의 자마들이 뭐 상위군까지 이렇게 가고 이런 마필들은 별로 없지만 하위군에서는 순발력을 바탕으로 좀 성적을 내는 그런 마필들이 좀 있습니다. 자, 7번마 파이널 어택은 데뷔전이기 때문에 어떻게 뛸지 모르는 마필입니다. 근데 주행 그 조교 모습을 보시면 마필이 상당히 부드럽고 안정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가 솔직히 강하게 믿을 수 있는 마필이 있는 그런 편성은 아니다 보니까 우에다 기수가 어떤 견제 없는 상황 속에서 마지막에 좀 밀고 들어올 수도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물론 데뷔전에 나서는 마필에 앞선 공략을 못하는 마필이면 좀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겠지만 뭐 부산 경마에서는 어떤 이변도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저는 인기마인 10번마 글로벌 히로인을 뒤로 좀 돌리는 경주입니다.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2번마 퀸라이언, 5번마 퀸즈 드래곤, 11번마 블랙트리, 그리고 복병마로 7번마 파이널 어택,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부경 2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오픈 별정 A형 1400m 전체 12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는 인기마 선전 구도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인기마가 이 4번마 로캔디, 5번마 패스트퀸, 7번마 플라잉 더칸, 이 세 마필이 인기 1, 2, 3위를 좀 나눠 갈질 가망이 높고요. 결과도 저는 그렇게 나올 가망이 높다고 봅니다. 물론 이 세 마필도 지금 6등급의 마필이고 직전 경주 좀 잘 싸웠다 뭐 이 정도의 모습이지 크게 앞서 있는 모습은 아니지만 나머지 마필들이 너무 부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마필들이 자력으로 이 마필을 넘는다? 저는 그런 이변이 나오기는 좀 쉽지 않다고. 한 마필만 보자면 이 3번마 서기월드입니다. 근데 이 마필도 강하게 보는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선행을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기습적인 도주성 선행을 갈 수 있다면 버틸 수도 있다. 왜? 인기마 세 마필이 다 선의권의 마필들이기 때문에 서로 견제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마 서기월드가 선행을 딱 갔을 때 그 마필을 좀 쉽게 놔줘버리면 선행만은 마지막에 버틸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 가능성이 저는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3번마 서기월드가 들어오면
배당이 어느 정도 있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물론 뭐 당일 현장 상황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이마필도 크게 배당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그냥 인기마를 믿는다면 좀 압축을 해서 저배당 공략을 좀 해야 되는 경주고요. 인기마에 대한 믿음이 그렇게까지 크게 있지 않다면 솔직히 어느 마필이 들어올지 알 수 없는 경주기 때문에 배팅을 조금은 약하게 하셔야 되는 경주로 보여지고 결론적으로는 이런 거죠. 지금 여기 나오는 마필들 중에서 1400m 기록이 가장 좋은 마필은 8번마 액티브 스타입니다. 근데 이 마필을 놓고 배팅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에서 저는 이 7번마 플라잉 덕한 다나카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최근 연속 3착을 하고 있는 좀 아쉬움을 남기고 있는 마필이기는 한데 이 마필이 마체는 조금 왜소해 보이는 그런 마필이기는 한데 뭐 그렇다고 아주 작은 마필은 아닙니다. 460kg대니까 어쨌든 근성으로 좀 버텨볼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그리고 기본 능력이 좀 있어 보이고요. 이번 편성에서는 선위권의 자리를 잡을 수도 있는 마필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레이스데이의 자마, 혈통적 기대치죠. 제가 레이스데이의 자마를 상당히 좋아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 경주 편성 자체가 그렇게 발빠른 마필이 있는 편성은 아니기 때문에 선위권의 자리만 차지할 수 있으면 막판 한 발을 쓸 수 있는 마필이 플라잉 덕칸으로 보고 있고 5번마 패스트 퀸은 마필도 마필이지만 기수가 더 무섭습니다. 근데 이 마필을 계속 김혜선 기수가 기승을 했었어요. 근데 직전 경주 드디어 입상에 성공을 시켰던 그런 마필인데 이 마필도 마체가 상당히 작은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래 발전 기대치가 있다 뭐 이런 느낌이 있는 마필은 솔직히 아닙니다. 편성을 잘 만난 거죠. 자, 4번마 로캔디는 직전 경주 인기 1위였던 마필입니다. 정도현 기수가 기승을 하고 좀 막판 탄력을 보이는 그런 마필이긴 한데 직전 경주가 글쎄요 8번마 로캔디의 입장에서는 너무 무기력했던 그런 마필입니다. 이번 경주 데뷔한 조교 모습도 뭐 그냥 그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주 좋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아주 나쁘지도 않았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마필의 임팩트는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인기마 이 세 마필 중에서는 플라잉 덕칸을 가장 좋게 보고 있고요. 4번마 로캔디를 조금 불안하게 보고 있는 그런 편성입니다. 근데 그 불안하다는 것도 이 인기마 중에 불안하다는 겁니다. 나머지 마필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조금 보여준 걸음이 있는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우 저는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입상 가능마로요. 7번마 플라잉 덕칸, 5번마 패스트 퀸, 4번마 로캔디, 그리고 복병마로 3번마 서기월드 기습 선행을 노릴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앞선 나가서 버티기를 바라는 그런 편성이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전 인기마 선정구도기 때문에 저배당 싫어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냥 관전하셔야 되는 그런 경주로 보여집니다. 자, 부경 3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오픈 핸디캡 1600m 전체 12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인기마 선정구도로 보고는 있는데 이변의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경주입니다. 1600m 경주 거리기 때문에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좀 인기마선에서 끝날 가망이 좀 높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번 경주에 좀 인기를 끌 수 있는 마필이 2번마 세강라이트, 3번마 소드마스터, 6번마 월드히트, 10번마 영스카이워커, 아마 이 네 마필이 인기를 좀 나누어 가질 것으로 보이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이 2번마 세강라이트 서수훈 기수가 안쪽 게이트에서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빠르게 스타트를 끊을 가망이 좀 높은 마필이긴 한데 저는 이번 경주를 대비한 조교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이 뭐 완전 선행마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선입권 따라가는 전개 내지는 뒤에서 올라와야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추임마가 조교가 약하다. 그거는 좀 한 번쯤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마 세강라이트는 뭐 당일 현장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지기는 하겠고 서수훈 기수가 기승했다라는 거는 장점이 될 수는 있겠지만 저는 좀 약하게 보려고 하는 경주고요.
일단 이 3번마 소드마스터, 기본적으로 좀 5번을 나와서 한 번에 우승, 두 번에 준우승을 했던 마필인데, 최근의 경주를 보시면 뭐 초격차한테 졌고요. 용비패왕한테 졌습니다. 이게 오늘 다 대상 경주에 나오는 마필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질 마필한테 진 경주입니다. 그래서 소드마스터는 일반 경주에서는, 이번 경주에서는 선행도 가능한 마필이고요. 선의권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마지막 한 발을 노릴 수도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강한 믿음이 있는 그런 마필은 아니지만, 이 정도 편성이라면 소드마스터 입장에서는 좀 손쉬운 편성을 만났단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변의 가능성이라는 게 뭐냐 하면, 직전 경주 보시면 소드마스터와 같이 뛰었던 마필이 커널 플라잉, 월드 위너스맨, 토암산 타이거, 이런 마필들이 같이 뛰었는데, 크게 그러니까 이 커널 플라잉과는 거의 동차로 들어왔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소드마스터를 강하게 보면 커널 플라잉도 강하게 봐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 비인기권의 마필도 좀 선전할 수 있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어쨌든 저는 전개로 봤을 땐 3번마 소드마스터의 전개가 가장 좋아 보이고요. 자, 6번마 월드 히트가 다나카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 아쉬운 3착을 했고요. 이 마필도 순발력이 아주 좋은 그런 마필은 아니지만 좀 밀고 나오면서 앞선을 장악할 수 있는 마필입니다. 조교할 때 모습을 보면 고개가 조금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기는 한데, 채찍까지 대가면서 좀 강하게 조교를 시켰습니다. 근데 채찍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막판 근성을 갖고 있고 기본 순발력은 갖고 있는 마필이죠. 자, 1600m는 어쨌든 앞선에 조금 붙이는 마필들이 유리한 전개가 가능하고요. 자, 10번마 영 스카이워커는 약간의 좀 기복성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가지고 있는 걸음은 분명히 있는데 크게 믿음을 주지를 못하는 좀 아쉬운 마필이긴 한데, 어쨌든 이 마필도 앞선 전개를 했을 때 조금 더 걸음을 내는 마필이고요. 직전에 유현명 기수가 기승을 했었는데, 저는 이때의 기수가 유현명 기수의 기승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유현명 기수가 큰 부상 이후에 최근에 솔직히 옛날 명성만큼을 못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저 그런 기수가 지금 돼버렸거든요. 근데 직전에 이 영스카이 워커를 타고 기승하는 모습을 보면 옛날의 모습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자리 잡기 실패했습니다, 이 마필이. 그러니까 초반에 바로 뒤로 밀리면서 외곽으로 계속 주행을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걸음이 나올 수가 없었죠. 근데 제가 뭐가 아쉬웠냐 하면, 초반에 좀 밀었으면 앞선에 갈 수 있었던 마필입니다. 그럼 그렇게 갔어야 되는데 그렇게 가지를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그 기승이 좀 아쉬웠는데, 자, 이번엔 김혜선 기수가 기승을 했습니다. 자, 외곽에 있다라는 게 조금은 아쉬운 그런 마필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기본적인 능력 그리고 앞선에 붙여갈 수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인기마인 3번마 소드마스터나 6번마 월드히트, 10번마 영스카이워커의 특징이 따라가는 전개를 하는 마필이라는 거죠. 물론 10번마 영스카이워커는 선행을 가기도 하는데 이번엔 외곽에 있기 때문에 초반에 너무 힘을 쓰진 않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기습적인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이 뭐가 있을까 하고 찾은 마필이 이 1번마 레이스맨입니다. 투아너 핸드 서브의 자마고요. 솔직히 뒷심은 그렇게 보장이 안 되는 그런 마필이기는 한데, 1번 게이트의 이점으로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이 선행을 딱 가고 뒤에 선입권 따라가는 전개를 하는 3번마 소드마스터나 6번마 월드히트, 10번마 영스카이워커, 이런 마필들이 따라가는 전개를 하면 이 마필들이 다 입상 후보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서로 견제를 하는 거죠. 이 서로 견제를 하는 상황에서 레이스맨이 그냥 도주성 선행을 가서 버티기를 노리는 겁니다. 물론 이 버티기가 성공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지금 보여준 능력으로는 인기마들이 조금 앞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경마라는 거는 이변이 항상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자, 이 이외에도 직전 경주 선전했었던 뭐 월드 위너스맨이나 12번 커널 플라잉도 호시탐탐 기회는 노리겠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이 말 저 말 다 볼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하면 입상 가능마로요. 3번마 소드마스터, 10번마 영스카이워커, 6번마 월드히트, 그리고 복병마로 1번마 레이스맨,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부경 4경주입니다. 1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2000m 전체 9마필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자, 레이팅이 75에서 105입니다. 우리가 보통 1등급 그러면 기본 레이팅이 81 이상이죠. 근데 1등급 경주라고 해놓고 레이팅 75에서 105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톱파이어가 75에 지금 출전을 했는데 이걸 뭐 점핑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다라는 거죠. 자, 이게 1등급 경주의 기본 레이팅 이외에 레이팅을 지정해서 1등급 경주로 지정할 수도 있다라는 거, 이런 것도 뭐 그냥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냥 기본적으로는 톱파이어가 75로 출전을 했다, 1등급 경주다 그러면 아, 점핑 출전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크게 뭐 달라질 거 없습니다. 예. 자, 일단 이번 경주는 그러니까 마필의 이름값으로 우열이 딱 드러나는 경주죠. 3번마 그랜드선, 놀던 물이 다른 마필이고요. 6번마 강서 자이언트, 역시 놀던 물이 다른. 이 두 마필이 지금 출전을 했고, 장래, 그러니까 조금은 더 뛰어줄 걸음이 남아있는 이 9번마 월드 드래곤도 역시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열은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 5번마 강서 자이언트가 지금 앞말이거든요. 어쨌든 1등급에서 앞말이 선전을 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은데 편성이 엄청 약하죠. 그런 거를 감안을 했을 때는 강서 자이언트가 여기서 쉽게 물러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경주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이 이외의 마필을 어떤 의외성을 가지고 볼 수 있는 마필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당일 현장에서 뭐 어느 마필이 막 미친 듯이 날뛰고 있더라, 이러지 않는 이상은 솔직히 저는 보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경주는 그냥 간단하게 3번 그랜드선, 6번 강서 자이언트, 9번 월드 드래곤, 이 세 마필을 놓고 압축해서 가는 건데, 그래도 배당 없을 겁니다. 9마필 분이 출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경주는 솔직히 내가 강한 믿음을 갖고 딱 단통으로 한번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면 그냥 관전해야 되는 그런 편성입니다. 자, 부산 5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400m 전체 12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경주는 상당히 좀 혼존 구도의 경주로 보고 있고요. 오늘 뭐 이따 6경주가 대상 경주이긴 하지만 오늘 부산 경마 경주 중에서는 가장 재미있고 치열할 경주로 보여집니다. 이변의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고 인기도도 많이 좀 나눠 가질 그럴 경주기 때문에 상당히 좀 재미있는 그런 편성이 되는데, 일단 제가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마필은 이 2번마 닥터파이터, 3번마 트로피웨어, 5번마 라운바이브맨, 10번마 당데스타, 11번마 판타스틱 블루, 12번마 전설의 순간, 요렇게 한 6마필을 지금 관심권에 두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 4번마 더스틴 마린, 이 마필이 지금 4면승에 도전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마필은 전개가 좀 어려울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이번 경주에서 가장 강하게 보고 있는 마필은 이 2번마 닥터파이터입니다. 진경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12월 20일 경주에서 이상하게 무기력했습니다. 선행을 가기는 갔는데 전에 그 전 경주에서 보여줬던 그런 좀 시원한 맛의 순발력이 아니고 꾸역꾸역 억지로 가는 그런 선행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막 3, 4코너에서 다른 마필들이 막 덮쳐버리니까 막판에 걸음이 확 죽어버렸죠. 그래서 주행 불량, 그러니까 이 마필이 자꾸 흔들렸습니다. 막 외측으로 사행을 하려고 하다가 또 안으로 또 들어오다가 막 가운데서 이리 치고 저리 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주행심사를 다시 받고 나오는데 이런 거죠. 이때 이 12월 20일의 경주가 1600m 경주였습니다. 그전 1600m에서도 소화는 해냈습니다. 근데 그전 1400m 경주는 상당히 양호한 기록으로 우승을 했거든요.
저는 이 마필의 한계가 1400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600이 안 되는 거는 아니지만 이 마필이 적정하게 뛸 수 있는 경주거리는 1400이다. 근데 거기에 이번에는 2번 게이트를 부여받았습니다. 당연히 선행이죠. 그러니까 이 마필이 선행을 가면 저는 이 마필을 견제할 마필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외곽에 있는 10번마 당대 스타가 조금 빠르게 붙을 것으로 보이고 이 마필도 좀 인기권의 마필로 보여지는데 저는 이 2번마 닥터 파이터의 존재 때문에 오히려 당대 스타가 어려운 전개를 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외곽에 있는 마필들을 다 제외할 생각입니다. 12번마 전설의 순간도 전체적으로는 밋밋합니다. 그리고 전개가 좀 애매하죠. 선입권 붙여 뛰어야 되는지 앞선에 붙여야 되는지가 조금 애매한 마필이고 11번마 판타스틱 블루는 연승을 거둔 이후에 이제 국산마 4군 3연승에 도전을 했는데 1번 게이트에서 무너졌던 이게 출발이 안 되면서 안에 갇혀버리고 말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서수운 기수로 기수를 교체하고 스타트 능력이 좋은 나오긴 하는데 조교할 때 보시면 그 국산마 5군이죠. 모스트래피드랑 병업 조교를 하는데 압도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국산마 4군의 이 발빠른 마필들이 많은 편성에서 과연 외곽에서 자기 전개를 탈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좀 어렵다라는 거죠. 제가 이번 경주가 좀 이번의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는 게 20번 마필이나 12번 마필이 인기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마필들을 저는 다 안 보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제가 좀 강하게 볼 마필이 뭐냐? 3번마 트로피 웨어입니다. 믿고 보는 김혜선 기수가 기승한 것도 있고요. 약간의 좀 기복을 보이는 마필인데, 자, 이 마필이 어떻게 보면 좀 앞선을 가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앞선 갈 수 있어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저는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추임마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성을 갖고 뛰는 마필이죠. 근데 조교 자체는 이번 경주를 대비한 조교 자체는 그렇게까지 좋아 보이진 않기 때문에 조교만 놓고 보면 솔직히 이번 편성에서 조교는 조금은 약하게 봐야 되는 그런 마필인데 1400m 경주거리에서 막판 막간 탄력을 갖고 있는 마필인데 초반도 약하지를 않다면 경주거리에는 상당히 좀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마필로 봐야 되고요. 전개 자체가 2번마 닥터 파이터가 빠져나갈 때 바로 그 옆에서 들어갈 수 있는 마필이 3번마 트로피 웨어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전개를 김혜선 기수가 잘 타기 때문에 믿어보는 거고요. 자, 5번마 라운 바이브맨은 솔직히 저는 조교가 상당히 좋아 보였습니다. 채찍까지 돼가면서 아주 강하게 조교를 하고 있는데 이 마필이 최근에 조금 부진했었는데 이 11월 15일 국산마 4군 경주에서 인기 1위 마필이었죠. 근데 기대에 부응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담 중량의 문제를 좀 느낀 거였죠. 그래서 그 다음 경주 국산마 3군에 점핑 출전을 하고 부담 중량을 확 낮췄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현군으로 돌아와서 1200 단거리 출전을 해서 저 선의권 후미권에서 따라가다가 막판 탄력을 보이면서 올라왔는데 조금은 아쉬운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때의 모습을 보면서 이 마필이 조금 회복이 됐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신감도 좀 얻지 않았을까인데 조교도 상당히 강합니다. 문제는 이 부담 중량을 이겨낼 수 있느냐인데 글쎄요, 계속해서 좀 짊어봤기 때문에 저는 좀 부담 중량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결국 저는 안게이트 쪽에 2번 닥터 파이터와 3번 트로피웨어, 5번 라운 바이브맨, 당일 현장에서 배당이 어떤 인기도를 좀 가질지는 모르겠지만 이변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리고 인기만을 뒤로 돌린다. 이 편성인데 여기서 제가 가장 재미있게 보는 마필, 그러니까 들어온다면 그러니까 들어올 확률은 높지 않습니다. 근데 들어온다면 배당을 안고 들어올 수 있는 마필이 8번마 샤인 포레스터입니다. 전진구 기수가 이런 말을 잘 타죠. 추임마입니다. 이 마필은 초반 스타트가 문제이기는 한데 안에서 앞선에서 만약에 서로 치고받는 난타전이 되고 막 경합 상황에서 자리 잡기 막 실패하고 막 이런 경우가 나왔을 때 외곽에서
견제 없이 막판 탄력을 보일 수 있는 마필이 8번마 샤인포레스트입니다. 근데 최근 부산 주로가 외곽에서 치고 올라오는 마필들이 잘 통하지를 않다가 지난주, 재지난주까지 좀 그랬는데 요번 금요일 경주를 보니까 조금 달라졌습니다. 주로가 좀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외곽에서 막판 탄력을 보이면서 올라오는 마필도 통하는 주로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8번마 샤인포레스트가 앞선의 마필들 서로 싸우든 말든 나는 내 걸음으로 가겠다라고 한다면 재미있는 편성이 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재미있는 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저는 그런 편성. 그래서 이번 경주가 혼종구도의 이변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편성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2번마 닥터파이터, 5번마 라온 바이브맨, 3번마 트로피웨어, 그리고 복병마로 샤인 포레스트,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하는 편성입니다. 자, 부경 6경주입니다. 국산마 오픈 경남신문배 대상경주 1400m 전체 9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벌어지는 이제 스포츠 서울과 대비되는 경주라고 보시면 되는데 출전 두수가 좀 적습니다. 그리고 대상 경주이기는 하는데 이변의 가능성은 저는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보고는 있는데 인기만 마필을 저는 제외를 할 생각이기 때문에 그 점은 좀 다를 수가 있죠. 일단 뭐 2번마 드래곤 닌자 4번을 나와서 2번의 우승, 2번의 준우승을 한 마필이고 계속해서 강자와 싸웠던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손취입이 다 되는 전개의 이점을 안고 있는 마필. 그래서 그리고 부담 중량에 대한 부담도 별로 없습니다. 57을 이미 달아봤었기 때문에 그 게이트도 유리해졌고요. 그래서 드래곤 닌자의 입상 가능성은 좀 높게 보는데 아마 이번 경주에 이 5번마 초격차가 많은 인기를 누릴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이 초격차라는 마필은 능력은 분명히 있는 마필로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과연 이 능력이 대상경주급 능력이냐라는 거죠. 이 마필 11월 15일 경주에서 뭐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월 22일 경주에서 역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면서 이때 뭐 소드마스터와 착차가 상당히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 초격차의 능력이 상당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직전 경주죠. 직전 경주 비록 승군전이고 뭐 상대는 강해졌다라고 하지만 오늘 이 편성을 이겨내려면 이 정도 편성에서는 당연히 입상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원래 이 마필을 최연경 기수가 계속 기승을 하는데 기수를 유연병 기수로 교체했습니다. 21조 민장기 마방에서 두 마필이 나오죠. 윈드블릿하고 윈드블릿도 계속 뭐 최연경 기수가 기승하던 마필입니다. 근데 초격차와 윈드블릿을 비교를 하면 아무래도 확률적으로 초격차가 입상할 확률이 더 높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연경 기수가 윈드블릿으로 갔고 초격차에 유연명 기수가 앉았는데 글쎄요, 저는 이게 올바른 선택일까? 물론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저는 이게 바른 선택은 좀 아닐 것이다 라고 보기 때문에 초격차는 기본적으로 일반 경주에서는 저는 좀 강하다라고 보고 있지만 대상 경주에서는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 이번 경주에 많은 인기를 누리겠지만 저는 좀 위험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강하게 보는 마필은 뭐냐 하면 3번마 오아시스 블루입니다. 자, 이 마필이 김해시장배 경주에서 실격을 당했죠. 근데 이 실격 갖고는 참 논란이 많았죠. 논란이 많았던 실격인데 과연 이 정도로 실격을 줘야 되느냐였는데 결국 실격을 당했습니다. 이 마필이 지금 전적이 6전 3승인데 실질적으로는 6전 4승이죠. 그것도 강자와의 경주에서 그렇습니다. 이 오아시스 블루도 기본적으로 손취입이 다 되는 전개 이점이 있는 마필. 다만 문제는 직전 경주에 비해서 부담 중량이 급격히 올라갔습니다. 5kg의 부담 중량이 올라갔다라는 게 문제이기는 한데 거의 500kg대, 그러니까 490kg대 마필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쨌든 앞으로도 계속 싸워야 되는 상대들이 있고 하다 보면
이 정도의 부담 중량은 감안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는요, 솔직히 2번 드래곤 닌자와 3번 오아시스 블루 이 두 마필의 능력이 조금 앞서 있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3번마 오아시스 블루의 부담 중량에 좀 문제가 있죠. 그래서 대안으로 보고 있는 게 9번마 원더풀 구름입니다. 최시대 개수가 요즘 계속해서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 마필은 좀 기복을 보이고는 있지만 어느 정도 앞선에 붙여서 간다면 가능성은 있는데 게이트가 조금 밀렸다라는 단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8번마 운주가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경험이 풍부하다라는 거. 그리고 꾸준함을 갖고 있다. 그래서 저는 8번마 운주가이의 가능성도 조금은 있다라고 보는데 이 마필이 자력으로 드래곤 닌자나 오아시스 블루를 넘어설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거는 조금 의문이죠. 다시 말하면 이 8번 운주가이나 9번마 원더풀 구름은 삼복승용이란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결국 이겁니다. 9마필뿐이 출전 안 하고 있고 드래곤 닌자와 오아시스 블루 단방을 생각하면서 인기 많은 초격차를 뒤로 돌려야 되는 경주. 근데 배당도 높지 않다. 그러면 배팅은 제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이긴 하는데 저한테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저는 그냥 구경하십시오 라고 할 만한 경주입니다.